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늦은 밤 사람 한 명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하는 차량들 보셨을 겁니다. 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30km 제한 속도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최근 강원도는 그 속도를 올리기로 했는데요. 실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지 이송미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춘천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 앞에서 속도를 줄입니다. 이 7차선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24시간 과속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빠르면 이달부터 제한 속도가 50km로 완화됩니다. 제한 속도가 올라가는 구역은 강릉과 춘천의 어린이 보호구역 2곳. 낮 시간대는 30km로 달리다가 밤에는 50km로 기준이 올라갑니다. 교통사고도 연령대별로 이렇게 다 다양하게 해가지고 전후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다 만족하는 걸로 기준으로 삼고. 운전자들에 대한 과도한 단속이라는 지적에 내린 결정인데 실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통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해 30km 제한 속도를 유지하자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키가 조그마니까 잘 보이지가 않아. 어른들도 막 팍팍 다치는데. 웬만하면 좀 일관되게 통일적으로 하면 안 헷갈리고 좋을 텐데 하다가 중간에 바뀌는 거라 걱정되는 부분도 있죠. 지난 2020년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처벌은 더 세지고 제한 속도 규정은 더 엄격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강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전체 사고 건수는 평균 30건 내외로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반면 단속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등기 안 할 때에는 거기 몇 대 이거 사람 얼마나 가나. 그리고 30km 규정을 하니까 그 30km 맞춰가야 되잖아. 45km가 넘으면 56,000원이 나오는데 그게 2번 걸리면 엄청 큰 돈이죠. 도로 환경이나 교통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운전자 단속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라는 겁니다. 이달부터 제한 속도가 올라가는 구역만 보더라도 한 달 평균 단속 건수는 700건이 넘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2년이 지나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시범 사업에서 보행자의 안전성이 입증되면 대상 구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민선 1기 체육회장 임기가 마무리되고 2기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체육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로 출범한 첫 민선 춘천시 체육회가 민낯을 드러냈는데요. 직원을 부당 해고하고 업무 추진비를 과다 지출한 정황이 춘천시 감사에서 드러난 겁니다. 또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춘천시도 그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도균, 허주희 기자가 차례대로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출범한 민선 1기 춘천시 체육회. 보다 내실 있게, 보다 명확하게,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라는 구호와는 달리 불편한 진실이 춘천시 정기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춘천시 체육회는 지난해 4월 당시 사무국장을 1차로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통보한 게 문제가 되자 해고를 취소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알려야 하고 사전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당시 사무국장은 해고 당일 해고 통보를 받은 겁니다. 시 체육회는 또다시 징계 절차에 들어가 이번엔 해고 사유까지 명시해 8월에 결국 해고했습니다. 한 개인의 어떤 명예와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우린 가정에 또 사회적 단절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차 해고 조치가 취소되고 또다시 해고되기까지의 기간은 4개월. 당시 사무국장은 출근은 하지 못했지만 인건비 2,600만 원은 한꺼번에 소급해서 지급했습니다. 사무국장 해고를 진행하면서 징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한 셈입니다. 업무 추진비를 과다 지출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시체육회 사무국 처리 규정에 따라 체육회장은 월 150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쓸 수 있는데 9개월 동안 90만 원을 초과 사용했습니다.
모두 춘천시 보조금과 출연금, 그러니까 시민 예산입니다. 첫 민선 춘천시 체육회장이자 당시 회장직에 있었던 인사는 이번 민선 2기 선거 이후 공식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거 끝나고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움직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체육회는 감사 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춘천시는 기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춘천시는 예산 사용을 적절하게 관리 감독했는지 허주희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절차상 문제가 된 건 해고된 전임 사무국장 인건비 2,600만 원입니다. 감사 결과 이사회 심의도 없이 지급됐고 지급 이유에 대한 이사회 보고도 없었습니다. 춘천시 체육회가 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판결에 불복해서 발생한 이행강제금 595만 원도 문제입니다. 당시 체육회장은 시의회에서 이행강제금이 이사회 회의를 거쳐 지급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회의에서 그렇죠. 이행강제금을 지금 내고 계신 거고요. 네. 하지만 춘천시 감사 결과 이사회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체육회장은 실수였다고 취재진에게 해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춘천시 체육과의 관리 감독도 허술했습니다. 출연금은 공공재정이어서 목적에 맞게 써야 하는데 잘못 승인해 준 겁니다. 소급해서 지급해야 할 이 인건비는 행정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고된 게 지난해 8월이어서 행정소송에서 춘천시 체육회가 패소할 경우 1억 원이 넘는 인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춘천시는 일단 현재까지 발생한 부당 지출 인건비 2,600만 원이라도 다시 되돌려 놓으라고 시 체육회에 요구했습니다. 또 당시 담당자 2명에 대해서도 훈계 조치했습니다. 12월 말까지 반환금 고지서를 우리가 통보지를 했고요. 회장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끝나는 대로 바로 이사회를 개최해서 일단은 반환 원상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체육계를 운영하기 위해 민선 체육회가 도입됐지만 올해 춘천시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54억 원은 모두 국민의 세금인 춘천시 재정에서 투입됐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원주시의 솜방망이 징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본인 명의로 편의점을 운영하며 금지된 영리 행위를 해왔고 원주시가 이 같은 사실을 파악을 했는데 징계는 가장 낮은 견책이 나왔습니다. 영리 행위 없는 가벼운 겸직만으로 환경미화원을 해고했던 걸 감안하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시장의 최측근 비서관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시가 임용 이후에도 편의점을 운영하며 영리 행위를 해온 시장 비서관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영리 업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약한 처벌입니다. 원주시는 해당 비서관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동안 편의점 영업을 중단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징계가 논란이 되는 것은 최근 같은 유형의 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환경미화원의 사례와 극명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환경미화원은 명백하게 영리행위를 한 비서관과 달리 영리 추구도 어렵고 실제 열리지도 않은 지역 축제위원장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주시가 단순 겸직이 아니고 실제 자신의 명의로 영리행위를 해온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를 미루다 결국 가장 가벼운 징계를 내린 비서관은 선거 때부터 현 시장을 도운 시장 최측근 인사여서 사실상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르게 판정을 내리고 있는 원주시의 일관되지 못한 행정 때문에 좀 상처를 받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고 원주시의 그 공정하지 못한 행정 때문에 많은 원주 시민들이 상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 시의원들에 이어 일부 여당 시의원들까지 이번 징계 결과를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시장 비서관에게 적용되는 원주시의 징계 기준과 환경미화원에게 적용되는 시설관리공단의 징계 기준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과 중징계인 해임 사이에 큰 틈을 설명하기에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에 불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올해 강원 동해안에 대한 연안 침식 실태 조사 결과 지난해 없던 A등급이 5곳이 나왔고 지난해 40곳이 넘었던 침식 우려 지역은 9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다소 완화된 새 규정을 강원도가 처음으로 적용한 데다 동해안의 파도 에너지가 지난해보다 약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여름 정동진 해변입니다. 해변에는 모래가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침식이 진행됐고 주차장 바로 앞까지 무시무시한 파도가 계속 들이칩니다. 다시 가본 정동진 해변. 언제 침식이 있었냐는 듯 해안에는 폭 수십 미터의 모래가 쌓여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줍니다. 2016년 심각한 침식 이후 침식 방지 시설을 물 위와 물 속에 설치하면서 몰라보게 좋아져 정동진 해변은 지난해 C등급이었지만 올해 A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곳 정동진 해변을 비롯해 고성 봉포, 양양 남해 삼리, 강릉 금진, 동해 추암 해변이 양호 A등급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해안 모래폭과 단면의 변화를 주로 보던 방식을 침식 배후지의 인구 수와 보전 가치가 높은 해안에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바꿨고 파도도 지난해보다 약했기 때문입니다. 평가 방법이 좀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제 도내 올해는 작년보다 이제 내습된 파랑 에너지가 좀 적게 와서 전체적으로 해빈 폭도 늘고 단면도 늘어서 침식 등급이 좀 좋아지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지난해 41곳이었던 우려 지역은 9곳으로 줄었습니다. 동해시를 제외한 동해안 5개 시군의 연평균 백사장 면적도 축구장 17개 규모인 12만여 제곱미터가량 늘었습니다. 평가 방식이 바뀌면서 해안 침식 등급이 대폭 개선됐지만 이곳 사천진 해수욕장을 비롯한 9곳은 여전히 심각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여름 태풍으로 큰 침식이 발생했던 강릉 사근진 해변과 속초 영랑동, 등대, 청호해변, 한눈에 봐도 많은 모래가 쓸려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강릉 사천진 해변 등이 침식 우려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강원도는 앞으로도 침식 모니터링과 다양한 보완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하천을 낀 우리 항구는 별도로 용역을 추진해서 우리 강원도 내 해안 침식 방지를 위한 예방은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해안 침식 상황이 대폭 개선됐지만 오히려 이를 장기적인 해안 침식 대비 태세 강화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내년 1월부터 강원도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의 요금이 21% 인상됩니다. 일반 버스는 1,400원에서 1,700원, 좌석 버스는 2,000원에서 2,400원으로 오릅니다. 중고생 20%, 초등학생 50% 할인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강원도는 4년 만에 인상을 결정한 이유를 물가 상승에 따른 운송비 증가와 코로나19에 따른 이용객과 매출의 급감, 유가 급등에 따른 연료비 부담 증가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도 전에 추진돼 관심을 모았던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됐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에 담긴 논리와 내용이 불충분하고 특별자치도 난립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며 추후 임시회를 열어 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충청북도 등도 특별자치도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전국의 특별자치도가 난립하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의미가 퇴색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한 강원도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부받은 전국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강원도에서 미복귀자 1명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복귀자를 경찰에 고발했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강원도는 행정처분은 당장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군의 청문과 사실조회를 거쳐 결정된다며
불응한 화물차주는 자격정지 30일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채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강원도가 채무를 적극적으로 상환하는 등 재정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민선 8기 임기 안에 채무 60%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는 내년 말까지 채무 34%를 줄일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1조 243억 원이었던 빚을 연말까지 2,942억 원을 갚아 7,301억 원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또 내년 말 만기가 되는 558억 원을 조기 상환하는 등 내년까지 3,500억 원의 빚을 갚을 방침입니다. 2023학년도 대입 수능 성적이 개별 통보됨에 따라 강원도 수능 성적 공개를 위한 성적 취합이 시작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 각 학교나 교육지원청을 통해 수능시험 응시자들에게 개별 성적표를 통지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은 다음 주 도내 84개 일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수능 성적을 취합한 뒤 분석해 오는 20일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백분위 평균과 등급별 비율 등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춘천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강도 높은 미세먼지 대책인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춘천 지역 5등급 차량 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배출가스를 특별 단속합니다. 또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과 불법 소각 감시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특별 점검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과 예방 활동을 벌입니다. 영동 지역 경제단체들이 지역 경제 악화를 우려하며 지자체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와 강릉상공회의소, 산업단지공단 동해지사 등 영동 지역의 주요 경제단체 12곳은 최근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원자재 가격과 금리 상승 등으로 지역 경제 침체를 우려하며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지자체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서비스업은 지역 축제 내실화 지원, 금융업은 지자체의 이자 보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이 강원도 내 임야 30여 곳을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홍천 11곳, 철원 9곳 등 강원도 내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34곳을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예방단이 연 2회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고 지역 주민 대피 장소 등 주민 대피 체계가 구축됩니다. 전국 교육 공모직 노조가 방학 중 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비를 강원도의회가 삭감한 것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노조는 강원도 학교 도서관 운영 상황도 모른 채 교육적 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숫자 노름만 했다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방학 중 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비 8억 4,400만 원 삭감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랑의 열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출범이 일주일을 맞은 가운데 사랑의 온도탑의 온도가 7.3도를 기록했습니다. 7.3도를 환산한 모금액은 6억 700만 원으로 강원도청을 비롯한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의 모금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태백시를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순회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33년 전 미국 선교사 일행이 찍은 원주의 사진 100여 점이 공개됐습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은 아펜젤러와 존스 선교사 원주에 가다라는 주제의 기획사진전을 통해 1889년 원주의 실상이 담긴 사진 100여 점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이번 사진전은 내년 2월 26일까지 무료로 진행되고 봉산동 당간지주, 거북바위, 자동차를 싣고 강을 건너는 모습 등 당시 원주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펜젤러와 존스 선교사는 1889년 8월 19일 원주를 방문해 강원 가명에 머물며 원주 목사와 강원 관찰사를 만났습니다. 강릉시가 지정 관광지와 낙후된 도심지 개발을 위해 규제를 완화합니다. 강릉시는 오래전 조성계획이 수립돼 개발이 저조한 주문진 해변과 연곡 소량기 캠핑장, 옥계와 등명해변 등 관내 5개 지정 관광지의 건축 면적과 연면적을 확대하는 등 관광지별 조성 계획과 개발 활성화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낙후된 도심지와 외곽 지역의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의 건축물 층수 제한을 없애고 용도 지역의 용적률도 상향 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동해 묵호등대 논골담길 축제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묵호왕 수변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논골담길 축제에서는 도제비골 스카이밸리와 해랑 전망대 묵호등대 등 논골담길 일대를 돌며 미션을 수행하는 스탬프 랠리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 공연과 체험 기회가 마련됩니다. 논골담길 축제는 그동안 묵호등대 일원에서 열렸지만 행사장이 좁아서 묵호왕 수변공원 일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확대됐습니다. 홍천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인터넷 정부24와 국가공간 정보 포털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